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통계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비 단원 패들렛으로 과제 제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친구들의 답변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몇 명을 뽑아서 게시글로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고 자신의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꼭 확인을 부탁드려요.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패들렛을 종종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 꼭 좋아요나 댓글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감동 스티커를 선정하는데 힘들지가 않거든요. 네, 앞으로 만약에 하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할 단원인 통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먼저 이번 주에 수학 A 시간에 배웠던 통계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중단원 문제들이 있죠.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들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브 워크시트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이따가 마지막에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까지 수학 A 시간에 배웠던 통계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한번 같이 복습할 겸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학습지 준비 다들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오늘은 PDF로만 올려놨어요. 왜냐면은 구글 문서로 작성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분산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직접 적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겠지만 PDF로 패드로 적거나 아니면 인쇄해서 적거나 그것도 없으면 빈 종이에다가 문제를 번호를 적고 풀이과정만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안 한 친구들은 잠시 준비하고 수업 마저 들어주세요. 자, 다 준비되었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통계 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개념이 바로 대표값이었어요. 대표값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걸 의미했죠? 네, 바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데, 자, 그럼 자료에 무엇을 대표하냐? 네,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우리가 총 3가지를 배웠었죠. 그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중앙값과 그리고 최빈값과 마지막으로 평균 이렇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새로 배운 개념이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이렇게 2가지죠. 네, 그래서 그 개념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자, 대표값 중에 중앙값이라고 하면은 바로 어떤 걸 의미했냐? 네,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중앙은 어떤 중앙이냐? 네, 바로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쭉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중앙값을 찾기가 편하겠죠. 자, 그럼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다. 자, 예를 들어서 자료가 1, 2, 3, 4, 5 이렇게 홀수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에 위치한 어떤 값이 중앙값이 돼요? 네, 바로 2, 3.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한 하나의 값, 그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되고요.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홀수가 아니라 짝수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과 같이 짝수개가 있어요. 6개. 자, 그러면은 중앙값이 무엇일까? 중앙에 있는 값이 없어요. 그쵸? 짝수개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중앙에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을 해주죠. 그래서 두 값이 지금 중앙에 위치한 게 3과 4니까 이 3과 4의 평균 얼마? 네, 3.5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억 날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값 중에 하나 최빈값도 배웠었는데요. 최빈값은 최대 빈도 값이죠. 그래서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최빈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1, 2222, 333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빈값은 네, 가장 많이 등장한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2가 바로 최빈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을 골라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도 대표값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값이죠. 자, 평균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뭐분의 뭐가 평균이죠? 네, 그쵸. 전체 자료의 개수 분의
자료의 합이 바로 평균이죠. 평균은 여러분들 쉽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시험 때마다 항상 평균 내죠? 네, 그러니까 평균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배웠던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산포도였었죠. 자,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냐 그 정도를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포도 중에 우리가 배운 것이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편차라는 개념부터 배웠었는데요.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둘의 차이였어요. 뭐의 차이였냐? 네, 바로 자료의 값에서 무엇을 빼준 것? 네, 바로 평균을 빼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가 나왔을 때 편차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그 값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바로 편차가 되는 거였었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였죠? 네, 그쵸. 항상 다 합하면 0이 됐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편차는 자료에서 평균을 빼준 값이기 때문에 다 합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네, 분산과 표준편차이죠. 얘는 이제 산포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산이라고 하면은 평균으로부터 이 자료가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편차를 합하면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자 라고 해서 분산의 개념은 바로 자료의 개수분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됐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편차를 평균하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주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러면은 표준편차는 무엇이냐? 네, 제곱을 했더니 숫자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루트를 시키자. 그래서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산포도로 쓰이는 값은 표준편차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편차를 보면은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흩어져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구하는 과정을 다 익혔었습니다. 수학 A 시간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중단원에 있는 문제들인데요. 선생님이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OX 퀴즈인데요. 총 5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금방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동안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 다 풀어보았죠? 네, 선생님이랑 맞춰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1, 2, 3, 4, 5, 6의 중앙값은 3과 4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중앙값이라고 하면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이죠? 근데 지금 1, 2, 3, 4, 5, 6 총 짝수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두 값에 뭐라 했어요?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3과 4 두 값이 아니라 이 3과 4의 평균인 3.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자료 1, 1, 2, 3, 4의 최빈값은 1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최빈값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등장한 값이니까 1 맞죠? 네, 그래서 얘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편차의 합은 0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떤 자료의 편차의 평균을 그 자료의 분산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네, 아니죠.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바로 편차의 평균은 0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것이 바로 분산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마지막 5번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을 표준편차라 한다. 자, 맞아요? 네, 맞죠. 바로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분산일 텐데 그 중에서 음이 아닌 거니까 루트 분산
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줄기와 잎 그림은 덕산 중 3학년 7반의 단톡방에서 하루 동안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조사해서 그린 것이래요. 그래서 아래 줄기와 잎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박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3학년 7반 임의의 반을 개설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학생은 총 20명이라고 할 때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아래에 네모가 있죠. 네, 이 네모 값을 주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빈칸을 뚫어 놓은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9와 3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1분 동안 드릴게요. 중앙값과 최빈값 한번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 다 구해보았죠? 네,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 중앙값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자료의 가운데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줄기는 10의 자리이고 잎은 1의 자리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총 자료는 몇 개? 네, 20명이니까 20개겠죠? 그 중에서 가운데니까 10번째 그리고 11번째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왜냐? 얘는 짝수니까. 그쵸. 짝수니까 가운데 값이 2개가 나올 테니까요. 자, 그래서 세볼게요. 자, 10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바로 이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네, 29이고요. 그 다음 값은 네, 이 값이죠. 그래서 32네요. 그래서 중앙값은 29와 32의 네, 평균. 그러니까 29 더하기 31을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61을 2로 나눈 것이네요. 그래서 나눠주면 30.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중앙값은 30.5고요. 지금 단위는 건이죠. 그쵸? 사용 건수니까 30.5건. 그러니까 3학년 7반 학생은 대박이라는 단어를 30.5건 정도 사용했다라고 이제 중앙값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최빈값을 살펴봅시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온 값이죠.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일까요? 네, 똑같은 값이 제일 어디서 많이 나왔냐? 보면은 지금 똑같은 게 2개 있는 게 줄기가 2일 때 잎이 66 이거밖에 없죠? 네, 그럼 결국엔 뭐예요? 네, 26이 2번 나온 거니까 최빈값은 바로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건이니까 괄호 열고 건이라고 나타낼게요. 자, 여러분 둘 다 맞았나요? 네, 여기 1번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동혁인의 패거리 일당 5명이 일주일 동안 휴대폰 게임을 1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동혁인의 패거리가 5명이 있는데 누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지금 빈칸이 나와 있죠? 빈칸은 바로 6이랑 4입니다. 자, 새끼 문제가 3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 2분 드릴게요. 2분 동안 이 3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다 풀어봤죠? 네, 맞춰볼게요. 자, 먼저 1번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이라고 하면 이 자료를 다 합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 합합니다. 자, 2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네, 7 더하기 6은 13이고요. 13 더하기 3은 16, 16 더하기 4는 20이네요. 그래서 20시간을 자, 전체 몇 명? 네, 5명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얼마? 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은 4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2번. 자, 다음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오라고 했어요. 자, 자료가 지금 2, 5, 6,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편차를 구하라 했죠? 네, 편차는 자료에서 뭐를 뺀 것? 네, 바로 평균을 뺀 것이죠. 그래서 평균을 뺍니다. 자, 평균 아까 얼마 나왔어요? 네, 4 나왔죠? 그래서 4를 다 뺄게요. 그럼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5 빼기 4는 1, 6 빼기 4는 2,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4 빼기 4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엔 편차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각각을 다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0의 제곱 0이네요. 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알아둘 거. 자, 편차 지금 다 더해봐요. 얼마 나와요? 네, 이거 다 더하면은 그쵸, 0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편차를 합하면 0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네, 분산은 결국에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지금 편차의 제곱을 다 구해줬으니까 얘네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0은 네, 10이죠. 이 10을 뭘로 나눠준다? 네, 바로 개수인 5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분산은 얼마다? 네, 바로 2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은 분산에는 단위 시간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자, 왜냐고요? 분산은 편차를 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제곱이 되었으니까 단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네, 제곱한 걸 다시 돌려주는 표준편차를 사용한다. 그래서 2를 루트를 씌워주죠. 그래서 표준편차는 루트 2. 그리고 이때는 단위인 시간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분산은 단위를 적지 않고요. 자, 표준편차는 단위를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다음은 뚱이네 가족의 어느 해의 월별 전기 사용량을 조사한 자료이래요. 자,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한 것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빈칸이 있죠? 첫 번째 빈칸은 200이고요. 두 번째 빈칸은 198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2분 드릴 거예요. 자, 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한 게 무엇인지 고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값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왜 그 대표값을 골랐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3번 구해봤나요? 네, 어떤 값을 적절한 대표값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표값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죠. 그 중에서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표값은 혹시 평균이라고 생각한 친구 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은 적절한 대표값은 사실 평균은 안 되고요. 아마 중앙값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자료를 보면은 혼자 튀어나온 값이 있죠. 혼자 엄청 값이 달라요. 네, 바로 2080. 얘를 보면요. 다른 애들은 거의 다 200 언저리대 값이 나오는데 얘 혼자 갑자기 불뚝 솟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우리가 평균을 대표값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값을 더해버리면 평균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0 언저리에 있는데 평균은 20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중앙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빈값이 안 되는 이유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은 따지고 보면 210 정도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자료의 대표값을 선정하기에는 이 210이 사실 지금 다른 거는 다 골고루 한 번씩 등장했고 210만 딱 두 번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값이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최빈값보다는 중앙값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앙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크기 순으로 쭉 나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작은 것부터 찾아볼게요. 어떤 게 제일 작아요? 190이죠? 그래서 190을 제일 먼저 적습니다. 그럼 지우고요. 그 다음 값은 195죠? 지우고 그 다음에 198. 자, 그 다음엔 200.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총 몇 개? 네, 12개니까 결국에는 6번째랑 7번째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00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 값은 205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엔 6번째는 212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12개가 6번째,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가운데 값이 되겠죠? 그럼 212가지의 평균. 평균이니까 네, 바로 중앙값은 210이 되겠고요. 네, 단위를 적어주면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중앙값을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됐습니다. 바로 1080과 같이 다른 자료의 값에 비해 매우 큰 값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값이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한 경우가 됩니다. 자, 평균은 자료를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값들과는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표는 준서와 태훈이가 6회에 걸쳐 실시한 턱걸이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 학생의 턱걸이 개수의 평균이 15번이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준서랑 태훈이의 턱걸이 개수입니다, 여러분. 자, 1번이랑 2번 새끼 문제 나와 있죠? 네, 지금부터 2분 시간 드릴게요. 2분 동안 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자, 먼저 1번 두 학생의 턱걸이 개수의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래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네, 분산을 알아야 되고요. 분산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편차를 알아야 돼요. 편차의 평균이니까. 그럼 편차를 알기 위해서는 그쵸, 평균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분산이든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평균 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없죠. 그냥 평균은 15번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편차부터 구해봅시다. 자, 편차는 각각의 값에다가 15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를 빼준 값을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준서는 14 빼기 15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4 빼기 15 마이너스 1. 15 빼기 15 0. 자, 14 빼기 15 마이너스 1. 16 빼기 15 1. 17 빼기 15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산을 구해줘야 되니까 얘를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편차의 제곱. 자, 편차의 제곱을 구해줍니다. 자, 편차의 제곱은 1, 1, 0, 1, 1, 4가 되겠네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을 구해줍니다. 자, 분산은 결국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요. 자, 다 더해줍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를 전체 개수 6으로 나눠주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 분자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6을 8로 나누면 약분해서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표준 편차는 얼마? 바로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3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3분의 4, 이거 각각 루트 씌울 수 있죠? 분모 분자에. 그럼 루트 4는 2가 되니까 루트 3분의 2인데요. 자, 분모에 무리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한다? 루트 3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준서의 표준 편차는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훈이의 턱걸이 개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자, 여전히 평균은 15이니까요. 자, 편차 구해줍니다. 편차 구해주면 각각의 15를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2, 3,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편차의 제곱을 구해줘야 분산을 구해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 4의 제곱 16, 0의 제곱 0, 2의 제곱 4, 3의 제곱 9, 1의 제곱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분산 이제 구해줍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래서 평균 구해주면 분자는 일단 전부 다 더해줘야 되니까요. 4 더하기 16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전체 개수는 6개니까 6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4 더하기 6은 20이고요. 20 더하기 4는 24. 자, 그리고 24 더하기 9는 33. 거기다가 1을 더하니까 3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분자는 34고요. 분모는 6입니다. 자, 약분해주면 3분의 17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산은 3분의 17이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3분의 17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루트 3분의 루트 17이 되겠죠?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주려면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3분의, 그쵸, 17 곱하기 3은 51이니까 루트 51이 되겠네요. 그래서 태훈이의 표준 편차는 3분의 루트 51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2번. 자, 이 표준 편차를 보고 그럼 두 학생 중에서 턱걸이 개수가 더 고르게 나타낸 학생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자, 지금 보면은 준서랑 태훈이 중에 어떤 친구의 표준 편차가 더 클까요? 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얘 근호 안에 바깥에 나와 있는 숫자 2가 있으니까 다 통일을 해줍니다. 근호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3분의 2루트 3은 결국엔 루트 얼마랑 같아요? 4, 3, 12랑 같죠? 루트 10인데 그럼 3분의 루트 51인 태훈이가 더 표준 편차가 큰 거죠. 자,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더 넓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흩어져 있는 거죠. 태훈이의 자료가. 자, 그러면은 결국엔 고르게 나타낸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다. 즉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이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작은 준서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유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서의 표준 편차가 더 작기 때문에 턱걸이 개수가 고르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평균에 어떻다? 네,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포도가 어떻다? 낮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산포도에 해당하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운 고름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중단원 문제들은 다 풀어봤고요. 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 통계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공학적 도구를 소개를 시켜줄 건데요. 바로 이지통계라는 EBS 매스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분산이나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이지통계의 사용 방법을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가 선생님이 학습지에 실어 놓았죠. 자, 이 문제를 똑같이 영상에서 풀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걸 사용해서? 네, 이지통계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이지통계를 사용해서 이 지역 A와 지역 B 두 자료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그 영상에 나오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밑에 빈칸에다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자료에 대한 대표값을 구해봅시다. 자료를 세로 칸에 한열로 입력합니다. 통계값을 누르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나타나고 원하는 대표값을 눌러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보았죠? 자, 그러면 분산과 표준 편차 그대로 적어주시면 됐었어요. 자, 앞에 선생님이 영상에 나온 부분을 캡처한 건데요. 자, A 지역의 분산 적어주면 뭐예요? 네, 이 값이죠? 그래서 이 값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네, 1379.16이고요. 선생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낼게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네, 이 값이죠?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면 네, 37.1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지역 B의 분산은 네, 이 값이죠? 그래서 716.9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네, 이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26.77 정도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봤으니까 이제 이 이지통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익혔을 거예요. 자, 왜 이걸 주었냐?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 이지통계를 사용해서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제출할 과제를 안내를 드릴게요. 자, 바로 요새 핫한 이슈죠.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영상을 찍는 날이 바로 9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9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통계청에서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의 신규 확진자 수를 선생님이 자료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라이브 워크시트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 첨부해 놓은 라이브 워크시트 학생용 링크가 있어요. 그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접속이 됩니다. 그럼 그때 창이 떠요.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디에는 뭘 적으면 되냐? 학번 이름을 붙여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그냥 30101 김동동 이렇게 붙여 적어주면 되고요.
비번은 모두 다 일괄적으로 1111인데 혹시 바꾸고 싶은 사람 있으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워크북이 떠요. 자, 그 워크북을 클릭하면요, 선생님이 오늘 제출해야 될 과제가 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지 통계를 활용해서 값들을 잘 구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출할 때는 점수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작성을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방금 말했지만 이지 통계를 활용을 해야 돼요. 이지 통계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이지 통계 링크는 게시글에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뜨니까 그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제출해주시는 과제 선생님이 받아와가지고 오늘도 감동 스티커 물론 제공하겠습니다. 자, 감동 스티커는 항상 다음날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제공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과제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